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FOMC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좀 전에 9월달 연준회의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 파월의 기자회견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여전히 파월 형 표정이 강인해 보여요. 굳은 심지를 보이고 있고 우리를 몇 대 때릴 생각을 하고 있는 표정이죠. 그런데 이번 연준회의는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자신감이 없는 말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천천히 한 번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예상하다시피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제가 라이브로 봤는데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금리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 말을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동결할 것 같아요. 정말 잘하면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겠지만 한 번 인상도 힘들 것 같고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 6, 9, 12월에는 연준에서 SEP를 발표하죠. 향후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장기금리 타겟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중앙값과 범위를 공개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중앙값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GDP에 대한 연준의 전망치입니다. 지난 6월달 회의에서는 올해의 GDP 전망치를 1%로 잡았었는데요. 이번에는 2.1%로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마구마구 찍어내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연준도 이를 감안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경제가 타오르니까 실업률 전망치는 오히려 낮췄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4.1%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3.8%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약간 혼조되는 느낌을 보이고 있어요. 국제유가를 포함하는 PCE 물가 지수는 지난 6월 달 3.2%에서 이번에는 3.3%로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물가 상승률 타겟치를 조금 높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국제유가 식료품을 뺀 핵심 물가 지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전망한 올해 핵심 물가 지수 3.9%에서 이번에는 3.7%로 약간은 낮춰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더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물가는 평소대로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공개됐을 당시에는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올해 목표 금리 역시 지난 연준 회의 때와 동일한 5.6%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지난 6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투표한 점도표이고요. 오른쪽은 이번 9월 달에 연준 위원들이 투표한 점도표입니다. 2023년 기준금리 타겟치는 5.4%로서 6월 달과 9월 달이 모두 동일합니다. 점도표 상으로는 다들 금리 한 번 더 올린다에 투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전에 비해서 점 3개 찍혀있는 이분들 있죠?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분들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린 다들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아도 내년이면 내려줄 거야. 연준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 금리가 높은 만큼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거야.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만 해도 내년 금리 타겟치를 4.6%로 잡았습니다. 금리를 4번 정도 더 내린다는 전망이 우세했었죠. 그런데 이번 9월 달에는 내년 금리 타겟치를 5.1%로 높여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하의 정도가 약하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요즘 주장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Higher for longer. 미국에서는 이것을 H4L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정도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금리 타겟치가 5.4%인 것으로 바뀌지 않았고요. 연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기 중립금리 역시 지난 6월 달과 동일한 2.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파월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자가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립금리가 올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립금리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적정 금리입니다. 만약에 중립금리가 너무 높다면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중립금리가 너무 낮으면 약한 긴축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는 그러한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그런데 파월은 중립금리에 대해서 애매한 말을 했어요.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 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정확히 모르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에 물가도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추구하는 안정적인 금리 레벨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파월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점도표 상으로는 나름 중립금리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찍어놨는데 파월의 입으로는 중립금리가 조금 오른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현재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없냐? 그런데 파월은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딱 끊어서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국제유가를 반영한 헤드라인 CPI 이런 것들은 체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제유가를 보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국제유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국제유가가 떨어졌을까요? 물론 연준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미국과 사우디가 군사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인 것도 있습니다만 파월은 지금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소비 위축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씩 우리에게 밑밥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유가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기자가 여전히 파월 너 소프트 랜딩이 베이스 시나리오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참고로 소프트 랜딩은 연준에서 추구하고 있는 약한 경기 침체이고요. 하드 랜딩은 흔히 말하는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파월은 연착륙 자신 있어, 우리는 연착륙 가능해,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래에 제가 7월 연준회의 때 파월의 발언을 일부 가져왔는데요. 이때 당시에 파월은 미국 경제 연착륙 여전히 가능하다, 이러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자신감이 확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둘 다 열려있다, 둘 다 가능하다, 우리는 단지 소프트 랜딩을 타겟팅해서 노력할 뿐이다. 소프트 랜딩이 무조건 온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증시가 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것을 넘어서서 경제 위기가 오냐 안 오냐 여기에 지금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파월의 입이라고 알려진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며칠 전에 하드 랜딩을 조심하자는 식의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프트 랜딩, 약한 경기 침체를 언급한 횟수를 정리한 것인데요. 파란색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은 경기 침체를 많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경기 침체를 이렇게 많이 언급한 직후에는 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프트 랜딩이 이렇게나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이것을 근거로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드 랜딩 올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단순히 이 사진 하나 던져놓고 경제 위기 온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말하는 경제 위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신기한 게 있죠. 파월과 닉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파월이 어느 정도 경제 위기에 대한 떡밥을 하나 던졌는데 며칠 전 닉도 떡밥을 미리 던졌습니다. 물론 파월이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무조건 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고용도 괜찮고 미국 GDP도 올라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은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세로로 그어진 선은 이번 연준회의가 시작된 시각입니다. 연준회의가 시작되고 파월의 인터뷰가 지속될수록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고금리를 꾸준히 유지하겠다 이러한 것을 나타낸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파월이 경기 침체를 언급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장기물 위주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연준회의는 약간은 매파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파월이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 이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연준회의 직후 어느 정도 이슈 소멸로 인한 증시 반등을 예상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간은 물러서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